다우지수가 혼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술주 중에서도 IT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 대를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나쁜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대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 1%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살짝 나타남에 따라서 하락장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개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개인들이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버스 쪽에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락장이 올 것인가, 제대로 된 조정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좀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에 대한 걱정도 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잠깐 보임에 따라서 저평가된 고배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하반기가 가까워지면서 고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배당주들의 기대감들은 더 커진 상태죠. 여기다가 이익까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주들 조금 일찍 사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자, 긴 연휴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주일, 이번 주 정도 지켜봐야지 또 뭔가 윤곽이 드러나겠죠. 근데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굉장히 걱정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잘 극복을 하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잘 생각해서 개인별 방역이나 이런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짝 내려갔어요. 뭐 0.3% 뭐 하락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좀 지치는 수가 있죠. 그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동굴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래쪽에 이제 그 구멍이 파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이 물의 힘이 아니라 두드린 횟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쁜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좀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확 어느 순간 돌아서는 순간이 생겨서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다우지수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부분들, 여기에 비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시장 전체가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다우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많이 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된다면 또 좋은 소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팔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대신에 매수는 좀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보임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다우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주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있는 재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라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추가 부양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주가 상황에 어떤 그 나쁜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불안한 요인 같은 경우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갈등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상무부에서는요,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자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더욱더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제재 대상에는 이제 화웨이의 자회사 38개 회사들을 더 추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조치는 무역 합의와 관련된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최근,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면서, 이렇게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약간의 뭐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중국으로 하여금 더 강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1차 합의 이후에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2차 합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뭐 대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그 틱톡 이 바이트댄스라는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체에 관련된 자산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과 위챗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중국은 약간 여기서 좀 그 불만이 있죠.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지만이 무역 합의의 이행이 더 순조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무역 합의가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되면서 이 연기된 시간 동안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서 일단 결과치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음번 무역 합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갈등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어떤 반발이나 또는 더 강한 갈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살얼음판 같기도 하고요. 서로 이제 그 서로의 상대방을 이렇게 견제하거나 또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은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중국이 약간 피해자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당장 뭐 중국이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그 다음에 그 추가 부양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텐데 지표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7.2가 지난달에 나타났었는데요. 3.7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19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이 예상치 대비해서 그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사실 이 뉴욕시 전체 또는 이제 주변으로 퍼지는 그런 제조업 경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둔화가 됐다라는 것은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낙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표가 일단 객관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기대감을 더 키워주지 않는 이상은 극복하기는 조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신규 부양책에 대한 협상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또 휴회에 들어갔어요. 이 일 안 하고 쉬는 애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에이, 쉬었다 합시다. 뭐, 뭘 한 게 있다고 쉬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 어느 국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쉬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부양책에 아무런 뭐 협상, 진전 없이 그냥 자기들은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면 늘 받던 돈인데 그걸 줄여서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더 많이 준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너스를 1,000만원 준다, 2,000만원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 주머니에, 내 월급 통장에 100만원, 200만원 꽂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당장은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실망감도 같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가 일단은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대선과 관련된 문제도 또 있어요.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서 민주당하고 백악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우편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코로나가 이제 심각한데 굳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겠냐, 우편으로 하자, 그랬었는데, 이 우편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또 적어 있잖아요. 뭔가 조작될 수 있다, 비리, 부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표를 연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방 우체국장이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해서 우편 분류 기계를 재배치하고 시간의 근무를 제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편물 배송이 좀 지연되고 우편 투표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명분을 더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 봐, 우편물 배송도 지연되는데 이게 쉽겠니? 하지 말자. 투표를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쓰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이에요. 뭔가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증시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이거 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언제 되는 거지? 이런 정도.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서 증시가 시원하게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자체에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몇 개가 그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겠죠. 최근에도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어서 다우지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너무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약간 받을 것 같은 느낌이죠. 현재 지수 차트 상황만 보더라도요, 살짝 조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락장 베팅을 계속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미들이 최근에 인버스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버스 투자에 지난 10일, 지난 10일이면은 지난주 월요일쯤 되겠죠? 그러니까 10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이제 인버스 쪽에 1,676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버스 쪽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 이제 인버스 곱하기 2, 네, 2배의 어떤 수익성을 주는 그런 곱하기 2에 대한 상품들이 지난 4월부터 7월달, 지난달까지 무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 되었다. 2조 1,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했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물타기다. 네, 물타기다. 그러니까 이제 물려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언젠간 조정을 받을 테니까 사놓으면 된다, 계속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이 나올 때까지, 즉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사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매수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어쨌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잖아요. 3월 달에. 그러면서 그 시기에만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좀 만들어낸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 문제는 이거거든요.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버스 투자에 대한 손실률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자금력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타기일 수도 있겠고 하락장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조정이 얕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물을 타든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든 수익률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여전히 손해라면 주식에 대한 그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강세장에서는 하락은 살짝밖에 안 들어오고요. 조정이 들어오긴 들어오죠. 근데 깊게 들어가지 않고 얕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가기 때문에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실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상승할 때는 떨어진 것에 대한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감행할 때는요, 방향성이 한쪽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반대쪽 개념으로 접근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좀 큰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승 쪽에 레버리지로 베팅을 했는데 이것이 하락은 크고 상승은 적다라면 똑같은 이 2배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요, 내려갈 때 훨씬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쪽에 들어갈 때는 그냥 상승 쪽에 베팅, 그 상승 그 추세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베팅해야 되는 거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적으로 완전히 들어섰을 때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뭔가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데, 상승할 때 물타기 하는 것은 지금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인버스 투자는 약간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배당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또 배당을 계속 챙겨주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관심권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부진했는데 이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알짜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률이 3% 이상 주면서 영업이익까지 증가한 기업은 단 18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 슬슬 다가오면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배당 시즌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조금 미리 준비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배당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익의 성장률, 회복세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배당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자. 왜?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 친절하게도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3% 이상 올해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상장사들의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쌍용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데, 일단 배당 수익률이 7%대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9%가 잡혀 있어요. 일단 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40%가 넘어가는데 배당 수익률은 7%대.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이 40% 증가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주가는 30% 이상 올라갈 것인데 배당 수익률 7%까지 더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 6.8%대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GS 홈쇼핑, 삼성카드, NH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당률도 어느 정도는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배당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저평가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세, 주가가 더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민감주 쪽에 어떤 포지션들이 분명히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연말 시즌으로 다가갈수록 지금 이제 8월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부터는 그냥 10월부터 정도 된다면 그냥 배당주에 대한 투자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접근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이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또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배당률, 이 배당금에 대한 그 시가 배당률 수익률을 기대를 해본다라면 주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과 함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원래 10,000원짜리 기업인데 이게 1,000원에 배당을 줘요. 그럼 10% 배당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가가 뭐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8,000원짜리가 1,000원에 배당을 하게 되면은 뭐 11%대, 11.5%대 이 정도의 배당률로 올라가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12,000원에 갔다. 12,000원에 1,000원 주는 배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배당률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8,000원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노리고 들어가시면 쉽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주는 종목들 이제 슬슬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8월 말 9월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은 더 일찍 준비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 기록을 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뭐,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우지수가 안 좋은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회복, 뭐 또는 그동안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 되돌림 반등 이런 정도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나스닥이라도 올라간다라면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에 베팅이 몰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해가지고요.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의문이에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인버스 쪽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상승장에서 계속 투자해왔는데 계속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려서 물타기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 온다라는 부분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인버스 쪽 투자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평가된 고배당주 이제는 줍줍해야 되는 시간이다. 주수라 이런 얘기인데 조금 일찍 해서 이런 배당주들을 매매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익 성장주라든지 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좇아서 하는 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짧은 글이면 굉장히 강력하죠. 나만의 투자 방법. 제가 늘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투자를 잘해. 그래서 저 사람의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완전히 저 사람처럼 녹아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너무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나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대고 따라하는 그런 투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투자 방법을 항상 그 잘된 방법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자, 오늘, 무더위 또 온다고 하죠. 지금 뭐 남부지방은 대단히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